2025년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 정말 말 그대로 대격변입니다. 이걸 기회로 보는 분도 있고 반대로 와, 이거 위기다 하는 분도 있죠. 그래서 오늘 현재 시장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26년에는 우리가 뭘 주목해야 하는지 그 핵심만 딱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실까요? 마이너스 2억 원. 이게 뭐냐면요. 바로 지난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떨어진 금액입니다. 와, 이것만 딱 보면 시장이 완전히 꽁꽁 얼어붙은 거 아닌가 싶죠? 근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생깁니다. 아니, 평균이 2억이나 폭락했다면서 왜 우리가 아는 강남 같은 곳들은 가격이 오히려 오르고 있는 걸까요? 시장에 지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첫 번째 파트에서 바로 이 이상하고 역설적인 시장 상황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목은 바로 하나의 서울, 두 개의 시장입니다. 이 그래프가 지금 상황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보세요. 서울 전체 평균은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강남 3구나 마용성이라고 부르는 마포, 용산, 성동구 같은 곳들은 오히려 빨간불,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죠. 같은 서울인데도요. 전문가들은 바로 이런 현상을 초양극화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소수의 아주 비싼 아파트 몇 개가 가격을 막 끌어올려서 마치 전체가 오르는 것 같은 착시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대다수 다른 지역들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아주 극단적인 분리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NH농협은행의 김효선 수석위원도 정확히 이 점을 짚었죠. 서울 전체가 오른 게 아니다. 바로 이겁니다. 몇몇 특정 지역만 오르는 건데 이게 마치 시장 전체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착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 양극화가 또 다른 시장, 바로 전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또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흐름은 아주 간단해요. 정부가 대출을 꽉 조이니까 이제 집 사기 힘들겠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전세 시장으로 몰리게 된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면 결과가 한눈에 들어오죠? 매매 시장은 규제로 꾹 눌러놨더니 그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뿅 하고 옮겨가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선 효과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 겁니다.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의 분석에 따르면요. 대출 규제 때문에 구매력이 약해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전세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사다리가 높아지니까 그 결과가 전세가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죠. 자, 지금까지는 2025년, 그러니까 현재 시장의 단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야를 확 넓혀서요. 2020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거대한 흐름, 메가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을 움직일 세 가지 핵심 동력은 바로 인구 구조, 도시 개발, 그리고 AI 기술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요.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보이고 또 가장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도시 개발에 대해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대 도시 개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바로 용산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이 계획이 드디어 다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1700%, 여러분,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허용된 최대 용적률입니다. 쉽게 말해서 땅 면적의 17배 높이까지 건물을 쌓아 올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 프로젝트 스케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감이 오시죠?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뉴욕의 대규모 복합개발지인 허드슨 야드보다 무려 4.4배나 더 큽니다. 그리고 그 안에 100층짜리 랜드마크가 들어선다고 해요. 이건 뭐 말 그대로 도시 안에 완전히 새로운 도시, 컴팩트 시티가 하나 더 생겨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집을 바라보는 시선, 또 집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도 당연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 할까요? 한마디로 아파트 스펙의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단순히 어디에 있느냐 하는 위치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파트가 어떤 편의시설을 제공하는지,
마감재는 뭘 썼는지, 빌트인 옵션은 어떤지 이런 스펙을 훨씬 더 꼼꼼하게 따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데이터가 그걸 딱 보여주죠. 사람들이 돈을 더 내고서라도 꼭 넣고 싶어 하는 옵션들을 보세요. 시스템의 오콘,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건조기. 전부 다 우리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확 높여주는 그런 기능들이잖아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요. 이제는 스카이 라운지나 호텔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시어지, 심지어 반려동물을 위한 전용 공원, AI 스마트홈 같은 것들이 새로운 고급 아파트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아파트가 이제 그냥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릇이 된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흐름들, 그러니까 시장의 극심한 양극화, 미래의 거대한 변화, 그리고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사람들의 취향까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의 아주 강력한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사회학에 중간 소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합리적인 중간 지대가 사라지면서 모든 게 극과 극으로 치닫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초양극화 현상이 바로 이 거대한 사회적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부동산 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괜찮은 품질을 가진 그 중간이라는 선택지가 정말로 사라져버린다면 과연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서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보는 것, 이게 바로 2026년을 준비하는 우리의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